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학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다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나 다른 활동을 하기도 힘들어지면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중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없어 단출하다 생각했지만 상속관계는 자녀가 없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텐데요. 사실 부모님 상속 때 이미 형제들과 틈이 생겨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전 재산을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기엔 노후 걱정도 되고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두 분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요즘 또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누구한테 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주는 것도 일부 법적으로 좀 제한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나와 뭐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또 상속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 상속권 중에 일부를 또 유류분으로 보호받거든요. 유류분이 침해되면 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은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처분하는 자유가 또 일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이 사연자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만약에 부부가 사망을 하게 됐으면 부부의 네. 재산은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려면 상속인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상속 순위를 먼저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 및 배우자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계혈족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는 걸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비속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을 하면 이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없잖아요. 둘 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및 배우자도 지금 존속 얘기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없다고 하면 이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3순위 상속인이 되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상속 당시에 남은 재산을 지금 어디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단체에. 이거는 좀 유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 남은 재산을 전부 다 유증을 해버리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상속인인 이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보자 하면 형제들끼리 좀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전에 또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의. 어쨌든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게 좀 싫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 신탁을 해놓으면은 해당 재산, 아까 유류분 말씀하셨는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나요?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럼 그거에 또,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그러면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상속 개시 시에 남아있는 재산에다가 그리고 생전에 증여했던 것을 다
합산을 합니다. 다시 가산을 하고요. 거기에 채무를 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산하는 증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가산하는 증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그 이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가산을 하고요. 그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때만 합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탁이란 거는 그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요. 네. 거기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합산을 하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3자 증여일 때고요. 이게 만약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한 거다. 상속인한테 미리 증여를 한 거다라는 경우는 무조건 다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상속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증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벗어났으면 네.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서 뭐 고의적으로 알고서 한 게 아니라면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착도 좀 예. 꼼꼼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나 그 지금 또 자녀가 없는 상황이시고 나중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망 후에 기부를 결심했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사망 후 기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한 거는 생전 증여라고 보는데요. 네. 사망을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는 건 이건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유증. 예. 유증은 그 유언으로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유언이란 거는 우리 민법에 5가지 유형으로 엄격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언을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증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사망을 하면서 누구한테 사망 시에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유언의 형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증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재산을 모두 다 주겠다. 네. 그런 거는 반드시 상속권자의 유류분을 반드시 침해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안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속인이 만약에 형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침해할 정도가 되면 네. 유류분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복잡한 듯 하지만 법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좀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유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식과 요건을 잘 갖춰야 하고 또 5가지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 유증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시고 좀 단단히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는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별로 왕래도 없었던 맞아요. 그런 형제한테 상속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살아 생전에는 이 재산으로부터 어떤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내 생계에 그렇죠. 보탬이 되고 싶어 네. 하시는 그 2가지 포인트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신탁 제도를 좀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탁처럼 내 생전에 제3자한테 내 재산을 이전시키는 거기는 한데 생전에 수익자를 나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로 지정을 하면 수입에는 문제가 예, 없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이제 생전에 누릴 수 있고 네. 내가 사망하면 사후에 또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네네. 생전에는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망한 후에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 어떤 단체로 지정을 하면 그 단체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네,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